신라호텔에서 런치 오마카세 먹고 왔습니다. 음식은 2분 51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리아케 오마카세는 매번 디너만 이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평일 점심이 와이프랑 저랑 장인 장모님 다 같이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서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런치 오마카세에서 특별히 디너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않았었는데 정말 스페셜하게 맛있게 먹은 3가지가 있어서 이전보다 더 신선하고 아주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을 너무나 만족시켜준 오늘 3가지 품목은 영상 중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치는 양이 적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을 조금 먹고 갈 거 하다가 그래도 처음인데 비우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먹고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최대한 속을 좀 비우고 뷔페를 간다고 생각하고 양껏 많이 먹을 각오로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보다 인사를 안 하고 그랬어. 그냥 왔지. 나는 그냥 왔어. 그냥 같이. 안녕하세요. 오, 우리 아침 안 먹고 갔어. 셰프님 오늘도 철원산 생와사비를 아주 정갈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코스의 시작은 런치도 역시 전복, 찐 전복인데요. 제가 먹어본 전복 중에서는 아리아케에서 나온 전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중식당 팔선에서도 한식당 라연에서도 프렌치 콘티넨탈에서도 전복을 먹었는데요. 신라호텔 전복은 전복 전체가 신선하게 들어와서 그런지 정말 다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리아케 전복이 특히나 더 좋지만요. 저는 소금보다는 전복 내장 소스와 와사비를 찍어서 먹는 걸 좋아하고요. 저희 와이프는 확실히 소금에 먹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내장 소스 남길까 끝까지 찍어서 먹어줍니다. 장인어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맥주를 시켰고요. 옆에서 눈치 보던 와이프도 한 잔. 저는 오마카세 먹을 때마다 언제나 애용하는 진저에일을 주문했습니다. 음료도 음료인데 얼음이 정말 영롱하고 이뻐서 얼음 보는 맛에 음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류를 시키면 주시는 이 연근칩도 진짜 바삭하고 얇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스시의 첫 점은 자연산 광어인데요. 아주 정성스럽게 먹기 좋은 식감을 위해서 손질하고 계시고요. 자연산 광어 다음으로는 참돔은 얇게 썰어서 독특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참돔 위에 곱게 뿌려진 실파가 있으니까 보기에도 너무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셰프님 손길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스시가 완성되어서 나옵니다. 간장까지 먹기 좋게 발라주시니 저희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스시를 항상 젓가락으로만 먹다가 저번부터 손으로 먹는 맛을 알기 시작해서 이제는 손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요. 중간에 조명까지 비교해 주시면서 식사의 분위기를 한층 재밌게 만들어 주셨고요. 무늬 오징어 초밥도 정말 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맑은 갓소부시 국물에 된장에 절인 옥돔은 마음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어느새 오마카세의 꽃 중에 꽃이 되어버린 우니. 우니 정말 신선하고 빛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니를 김과 함께 군함 형태로 먹기 좋게 주셨는데요. 손으로 탁 들고 가득 찬 우니와 밥을 직접 들어서 먹으니까 촉감까지 정말 좋았어요. 오늘의 우회의 베스트 첫 번째가 바로 이 도화새우였습니다. 저는 새우를 좋아하긴 하는데 새우를 스시 형태로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새우가 갖고 있는 약간의 점성이 스시의 맛을 조금 어지럽힌다고 해야 될까요? 와,
근데 이날 새우스시는 진짜 딱 알맞게 혀에 감겼고요. 또 머리튀김은 어찌나 고소한지. 다음은 참치. 우니 다음에 참치라니 정말 기름기가 많아서 식감이 좀 더 보슬한 오도로부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입에 넣으면 녹아버려서 눈으로 충분히 감상한 후에 먹어보겠습니다. 잡기도 어려운 참치인데 이렇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어서 바로 준비된 아카미. 쫀득한 젤리 같아서 아카미도 참 맛있습니다. 쫀득함의 극치인 왕우럭조개가 그 다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려진 시침이랑 색감도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진짜로 군침이 가득 고이는 비주얼입니다. 생긴 건 코끼리 조개처럼 주둥이에 좀 나와 있는 조개인데 코끼리 조개보다는 좀 주둥이 좀 짧습니다. 코끼리보다는 이제 훨씬 더 식감이랑 그런 맛이 훨씬 더 좋고 코끼리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쪽 피부가 진짜 약간 코끼리 느낌이 나네. 귀엽게 생긴 우리 보리멸 튀김. 간장 유조 식초에 절인 무하고 구운 감태가루를 기름기가 있을 때 뿌려서 주시는데요. 이 보리멸 튀김이 튀김에 대한 격을 높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감태가루가 탁 들어가서 보슬보슬한 식감은 살아나면서 기름기는 덜 느껴지니까 확실히 어울림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리아케에서 처음 먹어보고 완전히 반해서 제 채널에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덮밥인데요. 우니, 성게 아래, 연어 아래, 단새우에 대게살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 먹고 어찌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어요. 가끔 런치에는 성게알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날은 성게알이 진짜 듬뿍 들어있고 대게살도 뭔가 평소보다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같이 김도 주시는데요. 김에다가 확 싸서 먹으면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맛이 더 확 살아납니다. 보기에도 정말 예뻐요. 다음은 오늘의 제가 느낀 또 다른 베스트 중 하나였는데요. 바로 갈치초밥입니다. 맛과 식감을 위해 2점으로 나눠서 올려준 것도 참 세심하게 좋았고요. 볏즙으로 후련해서 불맛이 살짝 나면서 갈치 특유의 향과 맛이 그대로 쌀과 어우러져요. 중간에 된장국으로 속풀이도 해주고 입가심도 한번 해주는데요. 제가 된장국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 된장국도 중간에 나오는 타이밍이나 맛도 저에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초밥입니다. 저는 생선은 담백한 걸 좋아해서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초밥을 먹을 때도 좀 흰살 생선에 더 호감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리아케의 이 고등어 초밥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마에 이틀간 숙성한 고등어라서 등푸른 생선치고는 식감이 굉장히 쫄깃한 편이고요. 눈앞에서 바로 초밥에 칼집도 넣어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백 다시마가 싹 얇게 올라가면서 안에는 초생강과 채소가 들어가고 고흥 유자까지 뿌려져서 탁 올라오다 보니까 고등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향, 약간의 잡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잡아지고요. 한 입에 입안에 들어가서 밥과 생선의 양이 거의 1대1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이날 런치의 베스트 3 중에 마지막 막기였습니다. 저는 이 막기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참치의 맛에 대해서 완전 새롭게 인식한 그런 날이었어요. 단무지에 대파에 다진 참치살을 같이 막기 형태로 얹어서 주시는데요. 저는 아마 이거는 런치에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날 저희가 한 셰프님이 휴무셔서 엄 셰프님이 처음으로 식사 응대를 해주셨었는데 셰프님의 특기가 막기에 잘 담겨서 그랬는지 제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도 이 네기토로를 먹고 너무나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아직까지 몰랐었구나 하고요. 다음은 바다장어 아나고입니다.
아리아케뿐만 아니라 많은 오마카세에서 말미에 이 바다장어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아직 장어 맛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어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나고 초밥을 먹을 때 좀 아쉬워하는데 그래도 아리아케는 장어가 굉장히 얇고 장어를 오랫동안 숙성한 소스와 함께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항상 이 장어 말고 다른 게 포함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어 없는 오마카세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밀가루가 전혀 없이 계란과 흰살, 생선, 새우, 마를 넣어서 만든 계란말이라서 아주 깊이 있는 맛이고요. 아리아케 오마카세의 시그니처죠. 물을 아주 얇게 썰어서 우메보시, 매실을 메인으로 해서 시소와 오이 등의 재료로 함께 소화를 돕는 한 점을 주시는데요. 저렇게 두껍고 단단한 물을 정말 얇게 셀로판지처럼 썰어내시는 셰프님의 손길은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바닥이 비칠 정도로 얇게 썰은 무예요. 시소잎을 먼저 올려주고요. 거기에 매실을 잘 씨를 빼준 상태로 다져주십니다. 아주 정갈하게 다져서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속 안에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오이랑 마를 아주 가득 담아서 정말 곱게 말아서 주십니다. 안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꽉꽉 눌러서 말아주시는 모습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득 찬 오이와 마, 매실의 색감 조합이 참 좋지 않나요? 맛도 정말 훌륭합니다. 후식은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는 편인데요. 저번에 먹었던 소금 아이스크림은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식구가 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팥과 함께 나오는데요.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해서 예전에 하겐다즈 그린티 맛을 진짜 자주 많이 사 먹었던 기억도 있고 오랜만에 아리아케에서 깊이 있는 녹차를 팥과 함께 얼어져서 먹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녹차 아이스크림이 따로 메뉴판에 18,000원 정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이 크기와 동일한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나오겠죠? 2층에서 같은 높이로 바라보면 또 다른 느낌인 박성기 작가님의 아크릴 설치 작품 한번 보고요. 1층에 내려와서 참새가 방앗간 그날 지나치지 못하고 페스트리 부티크 주변을 어슬렁 거립니다. 신라호텔에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발렛을 출차 요청을 할 때 시간이 항상 좀 걸린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2-30분 때로는 40분 이상 걸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웨딩 이런 것들이 겹칠 때는 좀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고요. 좀 여유 있게 출차 요청을 드리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지루함을 달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출차에 시간이 걸려서 페스트리 부티크를 구경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 두 개 구매하게 돼서 아마 이 베이커리 매출에 발렛 출차 지원이 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신라호텔 케이크류나 빵류는 정말 다 훌륭합니다. 이날 저희는 에클레어를 하나 가져다 먹었는데 훌륭했고요. 라이브러리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라이브 하프 연주도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영빈관과 함께 좋은 날씨에 분수대가 나오는 로비의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와이프는 사실 스시조? 조선호텔의 스시조에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고 거기서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스시조를 조만간 한번 또 가서 아리아케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또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리아케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점들을 다른 데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적들이 많아서 발길이나 눈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런치 오마카세의 구성과 맛 너무나 좋았고요. 새우 초밥과 네기토로 막기 그리고 훈연한 갈치 초밥은 정말 한동안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내외의 맛집 편안히 소개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